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해설방송 윤인의 허찬지입니다. 이선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첫 방송을, 금요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첫 방송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방송의 발전이 상당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첫 방송 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 굉장히 떨리고 막 해서 어제 긴장도 되고 해서 많은 부분을 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실수를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면서 자꾸 이제 바꿔지고 교쳐지고 그리고 또 좋아지는 게 되는 거죠. 방송. 예, 우리 허찬님 위원님한테 많이 배워야죠. 예.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 주로가 서울 모래보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주로 부분에 모래보충을 이번 주 경마 시작하기 전에 끝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1, 2경주들, 토요일날 1, 2경주들은 주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하고는 또 틀리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주로 부분에 대한 모래보충이 있었다는 점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고 지금 부산도 지금 안주로 해서 무슨 빛의 축제 한다고 지금 막 공사들을 난리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교보는 관찰자들이 상당히 좀 새벽에 난해하다. 그리고 이 서울도 지금 저희가 주말에 가봐서 알다시피 다 까집어 놨지 않습니까? 안에 공원을. 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막 공사를 안에서 하고 막 그러면 말들이 놀래고 막 이래가지고 낙마하는 기수도 많고 하는 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경마에 좀 지장을 안 주는 방향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그런 시간에 또 움직여야 되고 조교 관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저희는 미리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조교를 전담으로 이 방송을 이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 이제 주말에 저희가 조교를 관찰을 합니다. 평일에는 관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자료들이 평일날은 상당히 많이 인터넷상으로도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전에 했던 방송, 전의 전쟁만 보시더라도 조교 전문가인 우리 또 이정원 위원이나 프로 김명구 위원 같은 조교 잘 보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조교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는 복귀와 승부 의지, 그리고 또 마방의 또 승부 타임 이런 것들을 저희 방송에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시작 들어가기 전에 말을 타보셨으니까 기수들이 잘 타는 기수하고 못 타는 기수가 이제 제가를 잘 물리느냐 못 물리냐에서도 평가가 나는데 제가를 잘 물리는 기수하고 못 물리는 기수하고의 차이를 본다면 마신차로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난감한데요. 사실 자갈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동안에 이렇게 다른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셨고 들으셨을 텐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드리겠습니다. 자갈이라 하면 때로는 말에게 능력을 끌어내고 때로는 말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갈을 안 물리고 말을 타는 거는 능력도 못 끌어낼 뿐만더러 용기를 못 불어넣어줘서 발주대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또 능력도 제대로 못 끌어내서 잘 타는 기수하고 못 타는 기수가 탔을 때 타임상으로 차이 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실 때는 제갈로 코차까지도 감각을 뭐 맞추신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코차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기수들 말 타면서요. 그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간 제가 잘 못 물리는 기수들한테 좀 요령도 앞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 방송은 뭐 여기저기 다 보니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이 되면은 뭐 일러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매주 하나씩 꺼내드리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저희 게시판에다가 쓰세요. 기수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이런 것들을 경마팬 여러분들이 저희 게시판에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골라서 제가 하나씩 우리 이성일 위원님한테 베테랑 기수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적인 것들을 다 물어보면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빡세진 않습니다, 경주가. 토요일, 일요일 모두 해볼 만한 경주들이에요. 그리고 먹을 만한 경주들이 많습니다. 뭐, 생각 없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심을 좀 해야죠. 경마라는 게 항상 특성상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1경주 10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구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이성일 위원님의 추천마가 있다면요? 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10번마 한일 앙상블입니다. 맨 외곽 번호이지만은 2전 뛰고 이번에 3전째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뛰고서 수술을 한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조교를 하면서 말도 더 힘찼고 더 좋아졌다는 생각에 10번마 한일 앙상블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예.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 상태는 좋다. 근데 질병 수술 때문에 제가 한번 안에 조사를 해봤어요. 비골골절, 콧등뼈 수술을 해갖고 와이어로 이제 고정술을 했는 건데 다리 쪽이 아니고 코 쪽이니까 뛰는 데는 뭐 특별히 1000m고 그러니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부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경주니까 우선 천리 데뷔전에서 들어왔던 말입니다. 이거 문세영 기수가 그냥 냅다 선행 나서서 버티기로 들어왔던 말인데 그 이후에 바닥 한번 치고 지난번에는 따라가면서 4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강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래 센 놈으로 본다면 7번 마이슈거가 센데 왜냐면 덕사모도 승군했고 천지탓도 승군했고 같이 뛰었던 애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클래스는 지난번 편성을 세게 읽어줄 수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조는 또 아주 센 말 아니면 연투를 좀 안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고 싶고요. 동서나래가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발주가 좀 늦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발주 연습을 좀 시행을 했어요. 2번이나. 그래서 그 부분들 평가하시고 체크하시고 제가 왜 1경주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모래보충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경주는 모래보충 때문에 주로 상황을 좀 보시면서 움직이시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드린 겁니다. 자, 2경주 갑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 8도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보시는 말 한 마리. 예, 저는 5번 무한킬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아주 비키라이어하고 강병합을 하면서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 더 힘도 많이 찾고 능력도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5번 무한킬러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예. 3번 썬마스터 무한킬러 이렇게 인기마로 2마리가 아마 돼도 될 거예요. 근데 썬마스터도 데뷔전에서 이제 3착으로 왔는데 3착을 온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입니다. 피스룰 주자마로 7천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 시리즈들이 이신급 마주의 마필을 박태준 기수가 잘 타요. 근데 이거 데뷔전에서 왜 인기 2위로 팔려놓고 3착을 왔냐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좀 위험한 부분인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차피 인기마로 팔릴 거고 저희는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주로에서 폭주를 했습니다. 뛰기 전에 경주에 임하기 전에 주로 출장을 할 때 놔버렸어요. 말을. 그러니까 이미 경주 뛰기 전에 힘을 다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꼴찌를 안 하고 3착으로 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만 경마팬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1000m 거리 와서 좀 찝찝한 애는 켄터키 코드가 훈련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좀 찝찝하게 좀 선입으로 따라오다가 일을 낼 수 있는 전력으로는 평가가 돼요. 자, 3경주 갑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1번은 무적의 질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뛰면서 스타트도 늦고 자리 못 잡고 하면서도 3착을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센 상대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1번 무적의 질주를 추천하겠습니다. 예. 같이 뛰었던 말이 이제 꿈의 클럽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리플레이를 해봐도 2번 뛰면은 무적의 일주가 꿈의 클럽한테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그러세요? 꿈의 클럽은 지난번에 이상익 기수가 싹 베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무적의 질주는 늑발을 하면서도 물리하고도 걸음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늦는다는 것은 사실 갇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예, 사실 발주 늦는 거는 경주에서 조금 늦는 거는 아주 결승선 도달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늦는 거는 좀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희 교수님이 이제 이 무적의 일주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복귀 상황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도 했다시피 꿈의 클럽은 이겨요, 지금. 근데 이성희 교수님이 이 발주가 안 되는 말을 1번 게이트에서 탔다, 만약에. 예. 네? 탄다.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 무적의 질주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말은 체구가 작아가지고 전혀 이 다른 말들하고 같이 몰려서 휩싸이면서 부딪히거나 이러면은 이 말이 능력을 못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뒤로 쳐져 있다가 라스트에서 한 발 쓰는 이런 작전을 취하겠습니다. 아예 늦으니까 그냥 예. 서두르지 않고 이왕 늦발 생각하고 있다가 한 발을 쫙 뽑아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라스트 타임 아무래도 그 무적의 질주가 제일 좋은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자, 편성이 좀 흐물흐물해진 말이 있어요. 4번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검빛 사이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마주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인데 검 시리즈들이 요즘 잘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1군까지 올라간 검탄까지도 있고 그래서 편성 상황으로 볼 때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가 되는 말이 검진이 되겠습니다. 꿈의 클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적의 질주가 꿈의 클럽은 이길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드릴게요. 예, 이번 4경주는 이성일의 맨승부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지만 훈련 좋고 내용 좋은 마필로 현장 안에서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1200m 국내산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한 마리 얘기해 보시죠. 예, 저는 인기만 있겠지만은 4번 위즈스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경주를 출전했지만은 지난번 경주에서 말이 외곽으로 사행을 하면서 이 말이 최고 인기만인데 못 들어왔습니다. 입상에 실패했는데 이번 경주를 맞아가지고 조교도 아주 강하게 하면서 또 역방향으로 하면서 많이 그 외곽으로 사용하는 것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4번 위즈스파크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수 시절에 이제 말들이 모래를 싫어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선행마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못 뛰는 그런 말들을 혹시 타본 적이 있나요? 예, 가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짝씩 나가는 마필들은 자,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기수들에게 좀 기승술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을 어떤 말이 뛰더라도 코너에서는 말을 왼다리로 뛰게 하고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돼요. 오른쪽으로요. 그런데 이 우리 서울 경마나 부산 경마 애들은 말을 보면은 코너를 못 꺾으니까 이렇게 왼쪽을 당겨가지고 꺾어보니까 말이 자동으로 이 다리를 쓰게 돼가지고 오른다리를 그래서 외곽으로 삐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깎으로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왼짝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안쪽으로 딱 펜스에 붙어가지고 뛰게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경마 팬들이 많이 보고 저희 방송을 보면서 이제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수분들이 이제 많이 보게 생겼어요, 이거를. 기수분들은 저희 이 음성을 듣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소문이 이제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볼 때는 기수들은 안 볼 것 같습니다. 아니 잘 타려면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테랑 기수님한테. 그 얘기가 있었고 주로 상황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전장. 주로 볼에 보충이 있어서. 왜냐하면 5번 수입 2천 같은 경우는 추임마예요. 그래서 중반 이후에 중종속을 갖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선행이 먹힌다 싶으면은 1200은 좀 짧아 보입니다. 수입 2천이 올라오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가는 말이 돌았다. 그럴 때는 지난번에 들어왔던 썬데이 드리머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행을 못 나갔던 샛별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때 같이 뛰었던 승리 엔젤이 이미 입상을 해버렸어요. 우승을. 그렇기 때문에 샛별이 같은 경우는 조심을 좀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가죠. 거리 1300m,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12마리 혼전세 경주인데 자신 있게 추천할 말이 있으면 좀 한 마리 얘기해 보시죠. 예,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9번 봄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주를 맞아가지고 이준철 기수가 강남스타와 같이 아주 강병합을 하면서 강남스타도 잡고서 앞서는 탄력으로 이 마필 무조건 저는 쌍대가리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봄동이, 봄에 봄동이 많이 나오죠? 네? 배추 비슷한 봄동이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경주 때 깜짝 우승을 했던 말이 당찬여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깜짝 우승을 하고 다시 숨으로 들어가기에는 지도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주를 보니까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 당찬여걸이 선입에서 선두권을 잡은 이후에 버티게 들어갔는데 동거리고 충분히 한 번 더 앞에 나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빠이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주말에 같이 우리가 조교를 관찰했는데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는 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조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주말에 나가는 이유는 그 주말에만 또 의도적으로 또 놔주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 잡으려고 사실 가는 거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저희도 노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나가는데 손오공이나 네페르티티가 공을 좀 많이 쏟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네페르티티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라는 점 경마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거리 1400, 5등급 핸디캡 12두가 뛰는 접전 구도고 당근학자님 준비한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제 관리마예요. 관리마로 등록이 돼 있어서 출전만 딱 기다렸던 말이 출마표가 뜬과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 경주가 3경주가 있습니다. 3경주 모두 다 7자를 붙었어요. 7경주가 붙었습니다. 777. 7경주 3개를 이번 주에 상황을 낼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서울, 부산 7경주 3개를 상황을 낼 건데 우선 첫 번째 7을 써먹습니다. 7. 자, 관리마로 등록돼 있고 나오기만 기다렸던 마필로 한 탕을 찍고 딱 3마리만 갖고 갈게요. 12마리 마필 가운데서 딱 3마리. 안 되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다 도려내고 중배당 막권으로 때리고 배당마 한두만 딱 데리고 가면서 3두 압축 구도로 토요일 메인을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갑니다. 1400m고요. 국 4등급 마필들 8두 단천한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이건 제가 준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마리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이성인 위원님이 한 마리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요. 8번 에어즈락. 이번 경주를 맞아가지고 이현종 기수가 허스트 캠퍼하고 아주 강병합을 하면서 공들이는 모습이었는데 무조건 이번에 승부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마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거리는 딱 1400까지가 맞아요. 이번에 1700 경주를 뛴 거 보니까 지난번에 외곽에 달라붙다가 직선에서 약간 좀 빠져버리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훈련도 사실 좀 모자랐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중무장하고 적정거리 1400에 나왔고 또 발 빠른 말이 없어서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버틸 빵수는 좀 있다라고 봐줘야죠. 이번 경주가 이제 마리수가 8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인기마의 해결을 하지 않고는 환수가 안 나옵니다. 인기 마필들이 싸우는 경주에서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갖고 가서 적중했다고 광고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최하수예요. 경마 팬들은 뭘 잘라주길 기대하고 전문가들을 고르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바람에 맞게끔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드려야 되고 이번 8경주 인기마 정리에 들어가서 화끈하게 한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갑니다. 1200,
국 3등급 마필들 7도 역시 단촐한 접전 구도예요. 단촐합니다만 바람 잡을 말이 있고 먹을 말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2번 막 가람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전에도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계속 전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걸음만 재보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번에 마리수도 7마리밖에 안 뛰는 경기에서 무조건 저는 승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람산성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예전 기수 시절 때 9조 49조 지용훈, 지용철 형제마방의 그 말들 보면은 지금도 물론 약간 비슷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느리게 승부를 갖고 갔었어요. 이 집들이. 예, 우리 저기 지용훈 조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실하시고 뭐라 그럴까 사양 관리 아주 그냥 열의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장제도 장제사 출신이다 보시니까 장제도 본인이 직접 하셔가지고 말의 그 질병을 조금이라도 좀 덜 낳게 하고 막 하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셔요. 예. 그리고 또 조교도 막 처음부터 망아지 때 강하게 안 하고 어느 정도 좀 말이 좀 익은 정도 됐을 때 힘이 찼을 때 요때부터 걸음을 늘려가면서 강하게 조교하면서 성적을 끌어내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구조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심심지려 같은 경우도 폐출혈을 몇 번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게 발동이 걸리다 이제 거리가 늘어나니까 이제 승부를 걸면서 배당도 좋게끔 해서 들어온 경우가 엊그저께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말들은 그런 스타일로 연구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6번 호루라기입니다. 적응 승부란 이후에 적응 기간을 좀 지켜봤어요. 사실 좀 짧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많이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외선 전개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에는 오히려 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태종 지금 기수가 박태종 기수보다 선배님이시죠? 몇 기 위신가요? 한 5기 정도 선배입니다. 지금 이제 2천승에 7년 정도 선배네요. 2천승에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응원 한마디 하시고 가시죠. 박태종 기수에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럴래요? 마음이 좀 아프십니까? 그냥 화이팅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잘 타라고 호루라기나 좀 불어주시라고요. 다음에 할게요. 예. 자, 10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17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인데 혼전 경주예요. 상당히 고민되는 경주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위원님. 예,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식경주는 혼전 경주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서창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하정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마치 생긴 게 원체 잘생겼더라고요. 나무랄 데 없이 잘생겨가지고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저는 말 능력은 생긴 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생김새 위주로 또 능력의 발전될 수 있는 마필대로 우선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서창배우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또 뛰는 것도 잘 뛰지만은 무조건 저는 여기 내에서 입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서창배우를 추천합니다. 예. 이 하정훈 기수가 아까 오전에 그 추천해줬던 말이 한두가 있어요. 무적의 질주. 상경주에. 그걸 하정훈 기수가 타는데 이 서창배우도 그 무적의 질주하고 비슷한 각질을 갖고 있어요. 질주 습성이. 그래서 중반 이후에 중종속을 갖고 치고 올라오는 말이기 때문에 무적의 질주를 잘 타면은 이게 서창배우도 잘 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습성의 주행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좀 잘 쓰시고. 그것도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난번에 페로베치 기수가 14번을 달고 탔을 때 저는 100% 그것도 걸음만 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커가지고 이번에 추천하게 됐습니다. 예. 또 편성도 제대로 만났어요 이번에. 그리고 나머지 말들 인기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번 경주 4번 코리안 파로아가 지금 600km 넘는 말입니다. 예, 최고 경마장의 최고 거구죠. 예전에 요거랑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는 600km대에 있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30조의 어센던트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 말은 퇴사가 돼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집에서 말 타려고 승마용으로 타려고 갖고 갔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600km 넘는 놈 치고는 지난번에 약간 변화는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거리가 짧아서 못 왔던 놈은 11번 토탈 워커예요. 왜냐면 거리가 길었으면 벌써 그리고 좀만 더 파이팅을 했으면 앞에 가는 애들 다 잡을 정도의 탄력으로 변화를 보였다는 점 언급을 해드리겠고 한 마리 더. 지난주 저희가 주말 조교를 볼 때 가장 강하게 스포를 놔준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스포를 때렸다고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경마가. 또 그잖아요. 평일날도 스포 조교한다고 다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힘을 갖고 뛰느냐, 발스힘이 어느 정도냐, 또 탄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오는데 새벽에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12번 구투유가 되겠습니다. 김철우 기수가 직접 공을 상당히 들여놓는 모습이고 안주로 내주로 두 바퀴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적이 지금 사라졌어요. 입상한 이후 전적이 딱 4전 전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딱 복귀를 보면은 열심히 탄 거예요. 그래서 한계치에 머물렀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그랬는지 주말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실전에서 효과로 나타날지 저는 나타나길 기대하고 경마팬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1경주 갑니다. 그래 1800m 혼합 3등급 마필들 8두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의원님. 예, 저는 1번 콩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를 맞아가지고 우리 송재철 기수가 아주 강하게 조교를 했는데 덧센 첨파하고 같이 7번 맛 덧센 첨파하고 같이 병합을 할 때 콩코드가 약간 앞서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 우연치 않게 어떻게 같이 뛰게 됐는데 콩코드를 추천합니다. 네. 일단은 이 콩코드는 지난번에도 인기 3위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즘 박으름 기수가 기승을 하고 못 들어온 말을 송재철 기수가 끌고 들어오면서 배당이 다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고배당 200배가 넘는 배당이 헤이킨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박으름 기수가 기승해갖고 성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기수로 교체하면서 계속 능력을 끌어오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때 물론 기수들이 계속 그렇게 교체가 되는 것도 좀 약간 특이해요, 사실. 박으름기에서 송재철로 넘어가면서 벌써 2건이나 큰 건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콩코드2도 그런 기운이 약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센 챔프는 지난번 경주 때 뭐 여기 나왔던 말들 지금 같이 떼었었는데 제가 볼 때 부담 중량 자꾸 더 늘어날 필요 없이 그냥 승부하고 2군으로 올려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레이스를 주도할 말은 선행을 주도할 말은 전승대세인데 같이 뛰었던 강성대국이 지난주에 아주 편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거리하고의 싸움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개 상황으로는 3번이 유리하고 뚝심과 훈련으로는 7과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마지막 경주네요. 1400m 2등급 핸디캡 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여기 4번 퍼펙트 샤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준에 퍼펙트 샤인을 임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저는 요마필 걸음만 쟀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마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근간에 변화가 전혀 없었던 모습인데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약간 보였어요. 물론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아꼈는지 아니면은 변화를 보였는지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좀 아꼈다라고 보는 거고요. 탐색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편성 자체가 요즘 근간 바닥을 기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맞는 마필 한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쾌속질풍인데요. 이 말은 1800경주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1400경주 이하에서 선입이나 선두권 나서서 들어올 수 있는 말인데 1월 30일 날 경주 때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거리가 너무 길었고 이제 적정 거리에 적정 기수에 적정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수를 기대하면서 7번 쾌속질풍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경마 많은 경주들 해설을 해드렸고요. 우리 또 이 의원님이 보는 마필 상태 좋고 또 승부지 높은 마필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제 복귀 관심마들도 열거를 해드렸는데 참조를 좀 많이 하셔갖고 좋은 적중들로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2일 토요경마, 제주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는 현지 제주 전문인 신사고 위원과 전화 인터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마이크 음질도 조금 안 좋았고 그다음에 영상 화면도 약간 좀 흔들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교정이 돼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리고 또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오늘 5개 경주, 모바일 경주까지 해서 5개 경주가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고 또 좋은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신사고 위원. 네, 제주도에 있는 신사고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계속 수고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우선 오늘 제주 경마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짚고 넘어가지 못한 금요일 날 못 짚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발주가 불성립된 사건이 하나 있죠. 400m에서. 네, 금요일 1경주였습니다. 예. 그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그 사건이? 네, 그 당시에 보면 이 출발대 내에 이 보조위원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 출발대 후위치가 오작동이 되면서 이 배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마리들은 출발되었고 또 어떤 말들은 또 그 안에서 잘못된 거라고 또 소리친 그 발주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출발 안 하고 좀 약간 어수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경주를 취소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400m이기 때문에 이미 힘을 써버린 놈들은 뭐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경주였습니다. 네, 경마 팬들이 고스란히 그 상처를 다 안게 되는 그런 경주였을 텐데 그리고 보니까 한 5, 6번 게이트에 있는 그 발주 요원 하나가 약간 좀 엉성하게 나오고 매번 늦게 나오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또 토요일 날도 한 건 또 있었죠. 네, 토요일 날도 400m 경주였는데요. 네. 그 당시에 최고 인기마인 이 녹색비요. 네. 이 단승식이 1.4배였고 연승식이 1.1배였습니다. 거의 모든 막권이 이 말을 중심으로 지금 구매가 됐던 경주였는데 또 이 말이 출발 과정에서 기립을 하면서 상당히 출발대에서 갑자기 좀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또 꼴찌를 오는 또 그런 좀 사고가 아닌 사고가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네. 경마 팬들이 이런 문제점들은 발주 요원들한테 전화를 자꾸 걸어서 좀 항의를 좀 하고 발주 요원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게끔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출발 과정에서 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 여기 또 제주도는 또 후진입이 많다 보니까 후진입 과정에서 좀 발주 요원이 같이 들어가서 늦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나오면서 또 기본적인 추리와는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는 경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신사고 위원도 좀 항의 좀 해요. 발주 요원들한테 현지에서. 자, 가죠. 1경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800m 3세 마령으로 7부 단천한 접전 구도인데 모바일 배팅 경주인데요. 가장 세게 보는 말이 있다면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가 불사대장입니다. 불사대장이 지난번 경주 8번 게이트에서 이 말의 복귀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초중반 스피드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말들과의 경합에서 외곽으로 밀리면서 한 차례 밖으로 빠지면서 좀 주행이 불량하면서 또 주행 의지를 잃어버렸던 그런 내용인데 그 전에 보면 이 말이 최근에 훈련바를 받으면서 능력이 올라오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지난번에 8번 게이트에서 고전을 했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 내려왔고 여전히 훈련 상태는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장 앞서 있는 전력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해남왕자하고 보금산이 윤재건 마주가 두 마리 끌어놨는데 7번 네. 보금산의 경주력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보금산도 지금 두 번의 경주였는데 둘 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경주입니다. 이 말도 겁이 많아서 좀 다른 말을 보고 놀래서 뒤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속마적인 탄력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한결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특이하게도 라이브, 주말 평정, 그 다음에 보금산 이 말들이 2월 13일 날 경주에서 같이 떼어봤었는데 그 당시 끝걸음으로 볼 때는 보금산이 제일 낫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네, 기본적인 체형도 7번이 훨씬 잘생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라이브는 그 다음 경주에 뛸 때 3월 19일 날 경주 때 뛸 때 채찍을 놓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감안을 해도 될까요? 근데 이 말이 최고가 보면 210km가 안 나가는 아주 왜소한 체형의 말이기 때문에 네. 400m에서 최근에 선전을 했다 하더라도 800m 경쟁력은 조금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저는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세게는 안 보는데 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채찍을 결승선 한 네. 150m에서 놓치는 건지 아니면 놓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 못하겠는데 말은 세게 보진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 예. 그것만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케이 됐고요. 제주 3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900m고 3세 이상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경주에 강력하게 노려야 될 말이 있거나 뭐 인터뷰 내용이 좋은 말이 있다면요? 네, 8번마 해와다리입니다. 해와다리 지난번에 휴양 갔다 와서 상당히 이때 보면 체중이 예전에 비해서 한 15kg가량 불고 나와서 좀 마체가 무거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한결 더 말이 전보다는 가볍고 훈련 상태라든가 뭐 이런 컨디션이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김용섭 기수가 중계 경주에서 좀 뜸해요. 네. 근데 이번 광명일품이라고 인기를 끌 전력에 기승하고 있는데 두 번 모두 머리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인기가 실릴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 말이 뭐 모가가 흥룡태우라고 네. 역시나 좀 혈통이 괜찮은 말의 혈통이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버틸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최근에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여기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지금 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출주 주기. 그 전에 보면 훈련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좀 말이 트레인이 오면서 좀 앞다리 저름 때문에 좀 훈련을 멈추고 진료를 받다 보니까 좀 출전이 딜레이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러한 파행의 여파를 생각해서인지 예전에 그 베스트의 훈련 강도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했던 뭐 그런 훈련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상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물어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백 이후에 나오는 늘빛나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늘빛마루가 이 말이 솔직히 좀 재밌는 말입니다. 지금 12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경주를 안 하면 주행 제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보면 이게 12월 26일 경주였습니다. 중계 경주였는데 이 말이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휴양 이후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부진했는데 이번 훈련 때에는 한겨울 주행이 안정되고 이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밖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나 살펴보니까 외부마로 해서 외부 휴양 과정에서도 경마장에 직접 올라와서 훈련을 하고 갔더라고요. 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 말이 4번입니다. 외부 또 휴양 조교만 또 전담하는 관리사들이 또 있죠? 네네, 목장에서 직접 끌고 와서 이 제주 경마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간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내용은 뭐 좋은 편으로 봐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서 이제 가끔 언급을 해드릴 텐데 외부 조교들, 그다음에 또 외부 휴양, 또 수영 조교들, 뭐 말들 갖고 와서 바닷가에서 뭐 쇠마 시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종종 마주들이 데리고 나가고. 네, 겨울에는 최근에 좀 힘든데 봄이나 여름에는 또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휴양 말들 조심을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 4경주로 갑니다. 거리 8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능력 있는, 뭐 이름만 들어도 좀 능력 있어 보이는 말들이 몇 두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인기마들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우선 공백 이후에 나오는 일대 태수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대 태수가 이 말은 항상 훈련을 보면 좀 속보 위주로만 가볍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 말의 변화를 솔직히 100% 판단할 수 없는데 항상 보면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훈련 강도를 못 올리는 그런 말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도 11월 달에 대상 경기를 뛰고 나서 휴양을 갔었고 올해 지금 4월에 5월에 또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휴양 이후에도 상태는 그렇게 썩 무겁진 않았습니다만 뭐 역시나 훈련 강도를 높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핸디캡이 너무나 지금 높지 않나. 지금 이 말은 한 단계 아래 레벨의 말인데 뭐 조건 점수상으로는 지금 점핑 출전을 하고 있음에도 핸들이 이렇게 63kg 든다는 거는 약간 좀 소속주 조교사도 좀 불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이 한두가 마리아라고 부담 중량을 많이 받고서 중계 경주에서 못 들어왔다가
자체 경주로 가서 감량받고 머리 쳤죠. 지난주에. 네, 최근에 이런 좀 핸디캡 평가에 대해서 네. 좀 내부적으로나 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좀 말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의 걸음 선전세는 어떻습니까? 창세기가 사실 지난번에 상당히 좀 놀라운 변화였는데요. 이 말이 과거에는 좀 힘이 약해서 좀 800이나 900은 어렵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직선 구간에서 보여준 이 창세기의 탄력은 이제는 전혀 다른 말로 변해 있을 정도로 마치 완성도라든가 힘이 올라온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창세기는 핸디가 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지난번에 호흡이 좋았던 한영민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의 내용이라면 뭐 충분히 이번 경주에도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마주분이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라는 게 구약 전서 보면은 성경 이름인데. 자, 네. 초인은 지난번에 인기 2위였어요. 근데 장우성 기수가 역시 사카닥을 했던 말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때도 좀 말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그 경주를 보면 초반에 출발 과정에서 출발이 되면서 이 말이 샌드위치 마크가 되면서 양옆에 말들한테 그 당시에 뭐 개성시대가 있었고 뭐 다른 말이 있다 보니까 환경전선 이런 말들한테 샌드위치 마크가 되면서 좀 초반 전개가 꼬였던 애 있습니다. 이 초인이란 말은 제가 보기에는 좀 모래를 맞으면 덜 뛰면 그런 기질이 있는 말 같아서 이 말은 차라리 외곽 전개하거나 앞에 가거나 이렇게 타야지 또 직전처럼 또 주인권에 있다 보면 쉽지 않은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 얼마나 전개를 잘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초인하고 한 집에서 나오는 함성은요. 지난번에 생각보다 많이 뛰는 것 같았는데. 네, 이게 최근에 아주 뭐 걸음이 터졌는지 뭐 직선 구간에서 탄력이 상당히 좋던데요. 이번에 월요일날 한번 초인과 함성이 병합적을 갔습니다. 근데 초인이 선행말이고 함성이 추인받았는데도 함성의 걸음이 상당히 더 빠른 그런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뭐 초인은 조교사였고 함성은 기수였기 때문에 좀 그런 무게에 따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함성의 최근 발걸음은 뭐 정말 진짜다. 지난번 능력이 우연이 아니고 이제 그만큼 걸음이 올라왔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 경주인 5경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1000m,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금요일 경주도 좀 어려운 경주를 골랐고, 토요일 경주도 약간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를 골랐는데,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만 한 마리 정도는 오픈을 해주셔야죠. 네, 뭐 이 경주도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이 경주를 선택한 거는 뭐 상당히 어렵고 뭐 좀 잘 풀어낸다면 또 중고 배당을 적중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집중해서 많이 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보면 선행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징입니다. 뭐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8번 5마리 이상이 지금 선행 경합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뒷심이 있는 말들 쪽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관심말은 1번만 성구전한 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역시나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대상화 기수의 1번 게이트가 특징인데 이게 보면 최근에 3번 연속 경주가 모두 한 단계 이외의 레벨인 상위 레벨 2,500점 이하의 점핑이 출전을 했던 경주입니다. 최근에 계속 점핑을 나가면서 이 걸음을 늘려놨고 지금 오랜만에 자기 조건에 맞는 그런 상대들과 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 조건도 1000m라면 충분히 선구자의 추임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예, 5경주 우리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고 거기에 1번 선구자 뭐 게이트 이점도 있고 요즘 배성화 기수가 뭐 1번 게이트만 받았다면 거의 들어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응원도 좀 우리 신사고 위원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주에서 고생하는 만큼 또 좋은 것들을 아마 경마팬 여러분들과 나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사고 위원과 같이 함께 하신다면은 5경주 좋은 적중이 일어날 거예요. 자, 수고했고요. 다음 주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좀 칼같이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인터뷰 내용도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는 인터뷰 내용도 좀 섞어서 같이 얘기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우리 14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라마 1등급인데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기 2강의 마필들이 강력히 팔릴 경주입니다. 그 인기 2강 2마리를 다 데리고 가면서 메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이 있는 마필 한두만 살려놓고 나머지 한두는 당연히 시작과 동시에 도려내이죠. 그렇다면 바로 중배당 막권으로 한탕을 찍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메인을 잡았습니다. 확실한 내용으로 붙는 제주 메인 승부경주 6경주 1400 한라마 1등급 제대로 한탕을 찍도록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